혼자 사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당신의 주식 동반자 비전 2020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3월에 바닥을 지나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확대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 요즘에 보면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증시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종목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파트너에서 이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전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 위로의 네. 한마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 최근 들어서 계좌 개설 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시장 또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래 보면은 이제 그 조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테마 장세만 보다가 갑자기 테마 장세가 없어지고 조정장이 와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마지막에 달콤한 주식으로 하나 또 공략주 가져왔고요. 장중에 또 빠르게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포트 관리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파트너의 마스코트 보아 씨께서 어떻게 고민 상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트너의 공식 명언 요정 최보아입니다. 저는 요즘 좀 날이 추워서인지 연말이 다가와서인지 왠지 모르게 만사가 좀 귀찮고 나태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곤 합니다. 바로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리고 일주일을 하지 않으면 2주, 1년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바로잡으려면 2년이 걸린다라는 무서운 명언입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글귀인데요. 우리 주식 파트너 참여와 시청도 똑같습니다. 이 50분 뭐가 그렇게 길겠어. 하루 이틀 빼먹어도 뭐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분이 하루 이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2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2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나면 분명히 주린이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주른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치 주식 공부도 미룰 수가 없으니 참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잘 보이시나요? 전화번호 023-772-0219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 전화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안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이 조금 바뀌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검색창에 비전 2020 주식 파트너가 아니라 주식 사나이라고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바뀐 참여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원래 하던 대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예전처럼 쉽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긴급 진단, 오늘치도 미룰 수가 없겠죠?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네, 보아 씨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아주 알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디커플링 현상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지표 호조 그리고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상승이라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호재 속에서도 우리 양시장 조금 다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볼게요. 유가증권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장중 2350선 전후의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오후장에 상승폭 소폭 반납하면서 오늘 0.22% 상승한 2346선의 거래가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개인이 홀로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기관이 2,900억 원가량 매수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종일 롤러코스터 장세 연출했습니다. 미국발 호조에 상승하며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11시 구간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12시 반 구간에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한 후에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 더욱더 깊게 밀려냈습니다. 코스닥 825선까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가증권 시장과는 수급 상황도 달랐는데요. 코스닥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고요. 개인이 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승재 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역시도 조금 주의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구간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고점으로 이제 주의 구간을 계속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 지표 자체도 호재성 재료들이 많았는데 네. 미국하고 이제 국내하고 좀 틀리게 디커플링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로나 관련주와 그다음에 그린 니들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을 너무 키워놓는 상황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하락폭도 깊고 반등 시에는 또 반대로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특히 테마주들은 갭상승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그런 흐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상승하는 테마 종목들 상승하는 것만 보다가 근래 들어서 하락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힘들으실 텐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매수도 되도록이면 좀 자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테마성 재료들이 활발하다 느껴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수량으로만 관망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구간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 지수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더욱더 낙폭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파트너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빨갛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실전 투자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익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승준 부장님의 공약주 수익률입니다. 9월 23일 공약주 넥스트비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공약주 인포뱅크 오늘 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익절가에 정리를 했습니다. 9월 28일 공약주 DSR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10월 6일 공약주 옴니시스템 7%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공약주 대성파인텍입니다. 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공약주 TCC 스틸 마이너스 7%, 12일 공약주 제이시언 시스템 마이너스 8%, 13일 공약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5%, 14일 공약주 휴맥스 마이너스 8%, 16일 공약주 부국철강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주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약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AS 시간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셨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AS 해드릴 예정인가요? 일단 휴맥스로 좀 가져왔습니다. 휴맥스요? 네. 장중에 휴맥스가 손절가를 5원 차이로 터치를 하면서 이탈을 나왔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 보여지니까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다소 약세인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휴맥스 같은 경우에 대량 수급이 차트에 보시면 전혀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 시
그러니까 그 지수 자체가 이제 반등 영역에 들어오기도 하고 휴맥스 역시도 하단에서 이제 그 강한 저항 지지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여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 목표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휴맥스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네. 혹시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낮춰서 4,84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4,840원이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면서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조금 더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휴맥스 보유자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공약주 AS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공약주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파트너에서 1시간 동안 이러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채널 2개가 열려 있습니다. 023772-0221번 그리고 023772-0219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김승준 부장님을 만나뵐 수도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노란톡에서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참여가 조금 힘드시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보아 씨께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긴급 진단이 필요한 종목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갖고 나왔을까요?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아 씨,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오늘치 주식 공부도 미룰 수가 없겠죠. 그럼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이 시노펙스는 FPCB 모듈과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엔 미국의 FDA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하면서 코로나 관련주인 오늘의 종목 시노펙스가 급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졌습니다. 이 정확한 배경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종목 시노펙스에 대해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의 궁금증 내일로 미루지 말고 샵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노펙스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에 관련된 이슈 오늘도 당연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 무렵에 준비되어 있는 오늘치 투자 전략을 놓친다면 내일 이틀치를 공부해야 해서 더 힘들어지겠죠. 네, 오늘 종목은요.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지금 7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관련 보유자분들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시노펙스 4글자 보내주시면 관련 이야기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시청자분들께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3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세종공업 매수가가 1,750원이고 비중이 40%입니다. 꽤나 높으시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8,6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가 조금 약세라고 부장님께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세종공업 수소차 관련주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잡는 게 좋을까요? 현재 자리에서 일단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온실가스 관련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내일 또 그 수소차 관련해서 또 그 이슈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또한 이제 쌍바닥 구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죠. 지수 역시 일단은 반등 구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 구간으로 좀 접어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이제 그 비중이 이제 그 40%셔가지고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테마들 장세가 오더라 하더라도 반등으로만 일단 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고요. 반등 시에 목표가로는 일단 비중이 세기 때문에 9,700원 직전 고점 부분이죠. 직전 고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을 20%만 덜어내고 나머지 갖고 매수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그러니까 쌍바닥 이탈 시에는 일단은 또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8,1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9,700원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하게 되신다면 비중 축소하시라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0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신일전자입니다. 매수가 1,910원, 비중은 20%이고요. 매수가를 회복하고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 상품 히터라던가 선풍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요즘 제가 또 오늘 기사를 봤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네. 뭐 히터라던가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맞습니다. 늘어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라니냐 현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네. 같아요.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지수하고 틀리게 반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고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조정을 받고 8월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8월 이후에는 일단은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지수는 하락하지만 이제 추세 전환하고 나서 이제 눌림목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일전자 자리가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딱 그 지수가 이제 크게 조정받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견고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매수가가 이제 1,910원이신데 비중 자체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매수가 부분 자체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 반등 시에는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1,910원에 일단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로는 또 지지라인 이탈을 하게 되면 동사 역시도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 이 지지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지받았고 저항받았던 자리들 그 자리가 이제 손절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1,710원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살짝 그 이탈하는 가격대 1,68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겨울도 예년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반등 시에 매수가 정리하시라 이야기해 주셨는데 1,910원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8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3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ICD 매수가 16,900원, 비중 25%, 손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ICD 같은 경우에는 LCD 업체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들이 좀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부진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손절을 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유하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 어떨까요? 저 의견은 네. 보유 관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 이제 뭐 OLED 섹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나 이제 OLED 섹터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자체가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그 지수 얘기할 때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3고점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매매하시면은 좀 힘드세요. 오히려 이제 3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하시는 건 가능한데 돌파를 예상하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좀 힘든 흐름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그 점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제 매수가가 16,900원이신데 OLED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뭐 큰 하락도 종목도 있겠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박스권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이제 볼 수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 비중이 25%시고 매수가 16,900원이다 하시더라도 일단 보유 의견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겨울이죠. 올겨울에 뭐 치료제가 정말 좀 잘 나와서 이제 치료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그 IT 섹터들 중에서도 뭐 이제 장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 상승력이 좀 탄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신다 그러면 목표가 일단 19,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지 라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지만 하단도 이렇게 보시면은 강한 지지 라인이죠. 하나, 둘, 셋, 넷 이제 5번째로 오고 있는데 그 자리 이탈했을 때는 하락폭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그 자리보다 조금 하단 부분인 14,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CD, OLED 관련 종목들, IT 장비주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해소되게 된다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4,300원 이탈 시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14,3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하나 더 해볼게요. 16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콤텍 시스템 매수가 1,750원, 비중 15%입니다. 손실을 보기 전에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 코로나19 비대면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을 맞습니다. 만들었다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좀 여지가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 뭐 비대면 관련주로 이제 급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1,750원이면 이제 근래 들어서 뭐 4, 5거래일 전에 일단 매수하신 걸로 전제 보입니다. 분봉으로 넘어가서 이런 그 변동성이 강한 종목, 특히 이제 테마성을 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분봉에 들어가서 수급을 대량 수급이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상한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음봉 개수가 조금 대량 수급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 자리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 세력 수급이 일단 살짝 올려놓고 조금 더 나중되면은 이 반등은 소지에 있지만 전고점까지 이제 올리기에는 대략 세력 수급 일부 좀 빠져나간 게 보이니까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분봉에서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항대가 겹겹이 매수가에 있기 때문에 분봉 들어가서 반등 시에 이제 그 비중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1,700원대 초반, 그러니까 매수가보다는 살짝 아래지만 1,710원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이 하단 보시면은 이제 그 음봉 나왔던 하단이죠. 저가가 1,560원인데 금일 종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보다 좀 하단 구간이 하단인 1,450원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710원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만약 손절가는 1,450원 이탈 시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꼭 반등하셔서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 파트너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에 0219번 그리고 0221번 두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시면 어느 번호로도 전화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이고요. 이와 다르게 또 김성진 부장님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인데요.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별도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테린 포장이요. 테린 포장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55원에 10%요. 그러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제가 목요일 날 수익 실현하고 네. 금요일 날 살짝 그 거래량 없이 눌러주길래 다시 종가에 매수했는데 네네. 이게 얼마에 팔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 수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골판지 화재 이후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목표가 잡는 게 좋고 좀 전략을 네.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근래 들어서 이제 그 금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골판지 관련, 재지 관련주들은 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고,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급인데 매매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그 수급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갈 때는 수급 자체가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매를 해서 이제 물리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수급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분봉상에서 대량 수급 이후에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 매집이 좀 돼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니까 단기 쪽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일봉만 보시지 말고요. 보시면 요런 자리죠. 급등할 때 이제 저항받는 자리들, 요 자리예요. 보시면 이게 지지받다가 다시 저항받은 이탈하면서 저항받았던 자리. 그래서 반등 시에는 5,350원. 네, 일단 절반만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를 또 추가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요 고점 5,600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매매도 너무 잘하셨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좀 괜찮고 금일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뭐 포장 재지 관련주들은 일단 급등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아마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BL 바이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네. 100%예요. 100%요? 비중이 크신데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저 그거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요. 네. 가져가신 지 오래 되셨는데 고점 4만 원대 올라가셨을 때 네, 그때 못 팔아가지고 네. 그때 뭐 기술 수출 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한국에 그냥 있는다고 있었더니 네. 매일매일 지금 한 8일인가 9일째 이렇게 쉬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7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등 시 조금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100%이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40% 가까이 수익 나셨었잖아요. 네. 네. 이게 테마들은요, 예전에도 이제 그 한미약품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그 꿈을 먹고 반등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대부분 뭐 치료제, 이 동사 역시도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치료제가 특히 바닥권에서 동사도 한 2배, 3배 정도, 200% 정도 상승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테마주들은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도 마찬가지죠. 네. 당장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 정책을 핀다. 그래서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거지 수혜를 입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소멸되면은 하락의 모습을 보이듯이 ALB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 현재 이 종목뿐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치료제 개발됐다, 뭐 유럽 수출길이 열렸다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내려오죠. 단순하게 시장 때문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에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니까 비중을 또 그리고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아, 그때 판다고 네.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어요. 21일 날인가. 코로나 관련인데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는 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뭐 그 기술 수출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술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상승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상승한 이유가.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종목들은 결국은 내려와요. 특히 코로나가 아니고 임상 3상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이 진행이 됐다 전에 상승을 하고 진행을 한다 하면은 하락하는 게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일 네. 보시면 이렇게 네. 지지라인을 1차 지지라인 이미 깼고 그다음에 2차 네. 지지라인 금일 근접을 했어요. 1차는 이 자리죠. 그다음에 2차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수익 그 가져가시다가 하락을 하면 아쉬운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주식은 수익 날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강한 저항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네. 그래서 하락 시에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일단 먼저 드리는 게 여기에요. 이 자리 보면은 장대 양봉,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진 자리.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 이 자리죠. 저가가 보시면 저가가 26,050원이에요. 근데 네. 금일 보면은 26,400원. 거의 언저리 다가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좀- 지지가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지지가 안 돼요?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 되는 알겠죠. 네. 무조건 네. 이 자리에서 지지됩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탈 시에요. 25,8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80% 줄이세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재차 반등 시에 31,500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5,800원 이탈 시에 비중 80%를 덜어내시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31,500원에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달성하신 다음에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비엔이 솔루션. P&E 솔루션이고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7,000원에 20%요. 17,000원이시면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늘 크게 빠져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돼갖고요.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거 지지할지 아니면 더 갈지 실적 좋게 나온다 해서 좀 갖고 있었거든요. 아, 실적 기대감에 조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좀 네. 오늘 하락을 하셔서 네.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14%가량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이죠.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도 결정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 모습이 좀 나왔어요. 17,000원. 그래도 이제 일단 보시면 일단 수익 중이신데 현재 자리에서는 17,000원까지는 보시면 이제 직전 저점 부분인데 17,000원은 좀 지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 그 이슈 때문에 또 하락 폭이 좀 깊었는데 하단에서 지지받는 자리 자체가 19,000원대 중반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오리자 좀 판단이 좀 됩니다. 17,000원이시면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상당히. 예, 3-4개월 정도 두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다만 이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 개인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외인들 일부는 이제 그 단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투신도 보시면은 이제 크게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중기적인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24,700원
왜냐하면 이거 직전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은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차피 실적을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목표가 25,0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하락 시에는 강한 지지 라인인데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는 의미에서 직전 저점 17,000원까지는 조금은 그렇고 강한 지지 라인 때 이 자리에 18,700원 이탈 시에는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7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MC넥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35,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이 45%입니다. 비중이 꽤나 크신데 오늘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 금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그게 네.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비율은 뭐 36,500원서부터 제가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떨고 놓은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는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비중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예, 보유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유 기간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네. 10월 14일 날서부터 구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린이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전략을 또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장님 좀 어떻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중기적인 관점은 일단 보유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X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일단 생산 납품을 하는데 MCNX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휴대폰에도 일단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네.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래 들어서 보시면 혹시 운전하시죠? 예.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에 후방 센서나 그다음에 이제 전방 센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뭐 앞에 전방에 뭐 이제 차량과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뭐 이렇게 알림음이 울린다든가 그 자체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MCNX 좀 이슈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은 일단은 이제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한 모습 보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저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제 그 일봉에서는 지루한 모습 보이지만 그래도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요. 다만 네. 현재 자리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예. 네. 비중이 30% 이상은 네. 이제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5,900원이시니까 크게 네.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예. 코스닥 자체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을 했으니까 목표가를 여기에서 비중이 좀 높으니까 네. 한 25% 정도는 목표가를 39,500원에 25% 비중 줄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손절가도 어찌 됐건 네. 동사가 이제 악재도 나올 수 있고 또는 호재도 네.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악재가 이제 돌출돼서 이제 이탈될 네. 때는 손절도 하셔야 되니까 네. 전 저점 부분 33,300원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0원.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금증을 나타내 주셨는데 보유 의견 잡아 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39,500원에 25% 비중 축소 의견 잡아 주셨고 손절가는 300원으로 이야기 33,3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 평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목 상담이 어려우셨다면 저희 평일 오후 4시 기억하셨다가 전화 상담 02-3772-0219번 그리고 022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김승준 부장님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을 활용해서인데요.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노란톡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긴급 진단 SOS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지금 7거래일째 하락,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고민이 네. 깊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제 물 테마이기도 하죠. 뭐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도 상승한 모습이 있었고, 근래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은 일단은 결국은 치료제 관련주,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반등 시에 재료가 소멸되면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장중에 분명히 또 이런 그 급등하는 종목들은 장중에 뭐 치료제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이슈가 나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종목 반등 시에 축소 의견 목표가로 5,1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로 직전 저점 부근이에요. 직전 저점 부근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좀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직전 저점 부근은 일단 지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4,0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노픽스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시노펙스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와 관련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수록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승준 부장님께서도 또 심사숙고해서 공략주를 골라 오셨는데 어떤 공략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낵 생산업체 오리온. 네, 오늘 김승준 부장이 갖고 온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정의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요즘에 또 신제품 정말 네. SNS에서 핫하잖아요. 네. 저는 먹어봤는데 부장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도 먹어보고 나서 네. 일단 종목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네. 드셨나 봐요. 네. 제가 웬만하면 과자를 먹는 편이 아닌데 저는 이제 애들 때문에 일단 그 추러스 맛을 먹어보고 종목을 보니까 주가의 반영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 이제 쌍바닥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일단 매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와 투신 외인들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꼬북칩 추러스 맛이 지금 뭐 중고 시장에서도 가격을 높게 판매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8,000원에 한 봉에 일단은 그렇게까지 팔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꼬꼬면이나 또는 이제 허니버터칩처럼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리온이라는 종목, 무거운 종목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걸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제 월수에 만나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자체도 너무 급등하는 또 빠른 종목을 또 보유해서 가지고 오다 보면은 또 이제 장중에 또 대응 못 하실 수 있어서 좀 무거우면서도 꾸준하게 상승한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부근보다 조금 하단 부근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12만 8천 원이지만 13만 원 이하로 매수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보다 조금 하단입니다. 14만 3천 원으로 일단 저항 부근이죠. 14만 3천 원으로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이제 그 하단이에요. 손절가죠. 지지라인보다 좀 하단 부근. 여기 보시면 이런 지지라인보다 조금 하단 부근인 손절가 11만 9천 원으로 일단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오늘의 공략주 오리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장중에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좀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와 함께 만나 뵀었는데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만 부장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내일은 김태성 팀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다른 방법으로 김승준 부장님 만나 뵙고 싶으시다면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검색하시면 또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